반갑습니다, 여러분. RS입니다. 어제는 나스닥 약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FOMC 의사록이 발표되었는데 다수의 위원들이 동결을 지지했으나 결국엔 추가 긴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부분 연말 경기 침체 발생을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차익 실현과 포모 중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이 0.18%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TQ는 3배의 레버리지이지만 0.0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거의 하락하지 않았죠. 테슬라의 경우 오히려 1%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기 침체보다 포모가 지금 더 강한 장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갈륨은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에 미국은 클라우드 센터로 접근을 막아버린 모습입니다.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고 이에 반도체 섹터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옐런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어젠 반도체 섹터 주식 전체가 하락했습니다. 그 외에 광고 섹터 구글과 메타가 지수 방어를 이끌었습니다. 아마존 약상승과 테슬라는 1% 가까이 상승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 오일 섹터는 하락한 모습입니다. 어제는 지난 6월 FOMC의 위원들의 의사록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금리 동결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죠. 또한 대부분의 위원이 연말 경기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쉽게 말하면 우리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하니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한 것이죠. 패드와치를 보면 금리 인상 확률은 90%에 육박합니다. 이 정도의 압도적인 금리 인상 확률은 지금 시장의 거침없는 상승을 봤을 때 이상하게 보입니다. 시장은 지금 미친 듯이 올랐는데 금리 인상 확률이 많이 올라가도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금리를 올리던 말던 심지어 내년 5월부터 금리가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포모를 너무나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에 대한 패러다임은 바뀌었고 시장은 고금리 시대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동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이후 초과 저축은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비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5년 기대 인플레를 보면 인플레가 그리 심할 것 같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기대 인플레가 중요한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플레가 폭등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가 잡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파월도 항상 강조하죠. TGA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우리가 걱정하던 유동성 흡수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영내포 시장에서 한 달간 300빌리언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대형 자금이 좀 더 만기가 긴 시장으로 옮겼다는 것이고 경기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좋은 증거입니다. 어제 시내 가장 근접한 남자 마크 미네비니의 트윗이 있었습니다. 마크는 1월 롱을 외쳤죠. 그 이후로 매도 신호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오르면 거의 하반기에도 올랐다는 것이죠. 23년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외치진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10에서 15%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트윗했던 데이비드 라이언은 이번에 틀렸죠. 마크 미네비니와 저는 맞았습니다. 마크는 S&P 진입이었죠. 저는 나스닥 TQQQ였습니다. 시장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관찰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알아채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미친 듯한 상승을 온전히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조만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괜찮은 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겠죠.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